자, 어디 보냐면, 자, 우리 거기 가자. 1단원에서, 이건 되게 쉽기 때문에, 풀비린내에 대하여, 풀비린내, 그 다음에 이어서 사회적 쟁점에 관한 글쓰기. 자, 자연스럽게 넘어갈게. 우리 승은이 와야 이제 문법을 좀 나갈 수 있어서. 자, 아주 뭐 여유 있으니까. 자, 91페이지입니다. 거기서 갈게요. 자, 94페이지. 94페이지구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아니네. 야, 93. 미안해. 93. 이게 제재학습이 왜 앞쪽에다 이렇게 해놨어? 자, 갑니다. 갈래. 자, 현대 수필이고요. 경수필은 가벼운 수필. 자, 이런 뜻이고. 성격은 일상적이고, 자, 그 다음에 성찰, 그리고 생태적입니다. 왜요? 이걸 생태주의 수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풀벌레 얘기가 쭉 나오잖아?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생태주의라고 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주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이고요. 자, 일상적 경험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일상적 경험. 자, 우리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성찰 동그라미 잡으시고. 자, 후각적 이미지, 왜 비린내라고 하잖아. 그지? 후각적 이미지 밑줄 한번 잡으시고. 자, 티벳 승려들의 생태적 삶과 글쓴이의 생태적 사유. 사유라는 것은 성찰이라는 뜻이야. 성찰과 생각 이런 뜻입니다.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에게 생태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밑줄 쳐. 반성과 성찰. 자, 넘어갈게요. 자, 풀 비린내에 대하여.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제목 자체에서는 어떤 경험을 통한 풀벌레의 죽음을 후각적으로 드러낸 거지, 그지? 자, 그것도 한번 적어볼까? 예, 의외로 쓸 게 많이 없어가지고 거기 제목에다가, 자, 얘는 경험이고요. 기본적으로 늘 경험입니다. 바탕으로 해서 풀벌레들의 죽음을. 자, 후각적으로 표현했다. 자, 이렇게. 자, 거기 볼게요. 자, 광주 비엔날레에서 자, 태국의 수라시 꾸술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경험이죠? 경험으로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네. 자, 이 작품은 1965년식 자동차에서 크라이슬러구나. 자,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샤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자, 근해 침대로 자, 설치한 것이다. 근해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자, 차체로 만들어진 근해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 자, 자동차의 비유적 표현.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자, 전복, 뒤집는 거예요. 그죠? 예술에 이것을 뒤집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게 했다. 오리지다 성찰이라고 써요. 성찰하게 되었다. 자, 그 앞부분에 이제 어떤 일상의 경험을 자, 바탕으로 시작했다. 자, 나달락 볼게요.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자, 느끼고 있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편리와 불안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자동차의 양면적 이중적 속성이라고 돼 있지? 자, 거기 형광펜으로 발라.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 자, 면허를 따놓고도 5년이 넘도록 자,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이 없어도 즉 어떤 목적? 출퇴근이나 장을 보는
이런 게 없어도 자, 차를 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자, 밀폐된 공간에 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자, 거기다 밑줄 쭉 치세요. 그리고 편리와 불안이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거? 편리함. 편리함에 내가 조금씩 빠져들어갔다. 자,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자, 에민 탱스램. 에민 탱스램. 이름의 퀄리티가 왜 이래 이거. 이름 탱스램. 굉장히 예민하네. 자, 그래서 에민입니다. 자, 에민 탱스램.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했다. 거기 모순에만 동그라미 있어요. 모순. 라고 말한 바 있다. 즉,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아늑한 자궁도 네모 한번 주세요. 자, 이것도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길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 가로 묶어봐.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가로 닫아. 자, 이렇게 적어줍니다. 밀폐된 공간이 주는 아득함이죠. 밀폐된 공간이 주는 아늑함이다. 자, 그 다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 갑자기 서울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가 없었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자,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자,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요거 VP 한번 치시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죽는 소리예요. 처음에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는데 아니었죠. 자, 교과서 내용 자, 확인해 봅시다. 자,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자, 관람한 경험을 던져줬고요. 자동차의 속성 봅니다. 두 개. 달리는 무기, 자, 사고 위험성, 감성적 기계, 아늑함. 이렇게 두 가지. 달리는 무기는 자, 위험성, 자, 감성적 기계는 아늑함. 자, 모순된 욕망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거, 그리고 영토 밖으로 움직이는 필요성과 같은 모순된 욕망을 동시에 충족해주는 게 자동차다.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 처음 운전하게 되었을 때는 편리, 불안,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운전에 익숙해지니까 자, 운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1, 2,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잘했네. 1번에 3번. 일상의 경험, 성찰이 들어야 되고. 자, 2번에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5번입니다. 그래서 감성적 기계는 아늑함을 자, 좋습니다.
선생님도 차를 처음 샀을 때 선생님은 되게 늦게 땄어. 선생님은 운전면허증을 30에 땄어. 30.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통 따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 전까지 그냥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했었어. 이유는 하나, 그냥 겁이 났어. 차를 운전하는 게 겁이 나서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래서 학원을 그때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 첫 번째 고려 사항이었어. 학원을 선택할 때. 그러다가 이제 차가 생기면서 이제 학원을 고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차를 처음으로 이제 타고 다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나만의 공간이 딱 생긴 느낌.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안에서 밥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뭐 나의 노래방이지 뭐. 노래 틀어놓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다니고 이제 그랬던.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운전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또 그때 그러니까 또 오만해지더라고. 그래서 막 난폭 운전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나 운전 잘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그 난폭 운전이 뭐 남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운전이 아니고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계속 추월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운전 참 잘한다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취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가 있고 그 계기는 아무튼 내가 좀 사고 날 뻔했어. 사고 날 뻔해서 그때 내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안전 운전이야. 무조건 안전 운전. 그래서 웬만하면 차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추월도 안 해. 그게 아마 35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뒤로는 선생님은 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직 무사고야. 지금까지 무사고. 무사고. 그래서 지금은 운전을 또 거의 안 합니다. 요새 킥보드 타고. 그렇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차를 못 살까. 나는 이제 저거 킥보드가 오래됐는데 저거 한 12년 됐고 13년째. 그래서 저걸 좀 이렇게 바꾸고. 왜냐면 집이 오고 앞이니까. 집이 앞이니까 굳이 차를 몰 필요가 없지. 근데 차를 몰기도 해. 언제 뭐냐면 이제 어디 갈 때 몰기도 하지만. 차 있으시긴 하네요. 있지. 당연히 차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쌤 빨간색이야. 쌤 빨간색 차. 그래서 그 아파트 들어가면 다 알아봐. 보지도 않고 이제 막 열어주시고. 자, 그래서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여름에는 보통 차를 몰고 다녀. 더우니까. 비 올 때 몰고 다니고. 그래서 보통 여름과 겨울에는 몰고 다니고, 거의 이제 봄하고 가을에는 그냥 킥보드만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최대한 안 몰려고 해. 이게 더 심해졌어. 고니가 태어난 이후에. 예전에는 굵고 짧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 강력하게. 근데 지금은 오래 살고 싶어. 지금은 그래서 거의 한 90세까지 사고 싶어. 사실. 90세까지. 왜냐면 고니와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나쁜 거 안 하고 차도 잘 운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래 살고 싶어서 근데 요즘 차들이 좋거든. 요즘 차들이 이게 거의 최첨도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차들이 여기서 차가 올 것 같으면 여기서 불도 켜줘서 알려주고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갑자기 급제동도 하고 그래 차가. 요즘 차들이 좋긴 한데 옛날 차들이 또 있고 어쨌거나 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고 보통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치면 안 돼. 그리고 오래 살아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차를 잘 운전하지 않는 것 같아. 운전을 하더라도 그냥 뭐 가까운 거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지금. 자, 아무튼 차가 생겼을 때 그 기분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차가 집에 왔는데 그 차 안에서 잤었어 하루.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자, 조그만 경차였는데 그때. 자,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켜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 X치고요. 풀벌레들 동그라미.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 자, 동그라미. 자, 왜냐면 여기서 물어봐. 이거 비유잖아. 네. 그치? 그러면 원관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 네.
그럼 그때 풀벌레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벌레하고 먼지 뭉치를 엮으세요. 그래서 원관념은 풀벌레입니다. 자, 그것을 닦아내려다가, 그러니까 거기 그 비유라고 적어봐. 비유. 가끔은 이제 산문에서 비유가 나오게 되면 늘 체크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 비유가 사용되는지 그럼 한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늘 읽으면서 비유 나오면 체크해라. 그것을 닦아내려다가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서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습니다. 충격 먹었지. 죄의식으로 충격 먹은 거예요. 그러나 세차기계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운절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여기 미줄 치고 별표 하나 하세요. 생명을 죽였다는 기억을 지우고 싶어하는 내면 심리가 투영된 행동.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영화 보면 특히 어떤 살인자들이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도망다니다가 손을 막 씻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거울을 딱 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응시하고 그래서 뭔가 미묘한 그런 감정들 앞에 또 다시 도망가고 이런 것들. 그런 행위죠.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살상의 경험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자, 거기 밑줄 한번 쭉 쳐보자. 밑에 조그맣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겪게 된 경험으로 인해서 자아 성찰을 하게 된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게 된 계기. 너무 길다. 그냥 뭐야? 성찰의 계기입니다. 그렇지? 성찰의 계기.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지금까지 어떤 얘기였어? 그냥 안락한 공간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 그치? 안락함에 대해서.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여기 별표 3개. 3개 잡고요. 거기다 이렇게 줘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변화됐습니다. 거기다 인식의 변화라고 적어봐. 인식의 변화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갑니다. 봐달라. 옛날 티벳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밑줄 쳐. 생명이 있는 존재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생명 존중 사상이다. 이렇게 거기 밑줄 쭉 치시고.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고요.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밑줄 쭉 쳐.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난해. 밑줄 쭉 치시고. 그리고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거기다 밑에 밑줄. 미물인 풀벌레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마지막입니다. 4달러.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에 찬저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 비린내가 원조의 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어디 보시냐면 거기 바로 오른쪽에 보시니까 운전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에 인식의 변화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 그렇지? 운전 시작하기 전에는요, 자연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운전을 시작한 후에, 그렇지, 나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과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풀 비린내의 의미와 글쓴이의 성찰. 풀 비린내의 의미.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에서 나는 냄새인데,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의 처참한 모습을 후각적으로 표현했다. 아까 쌤이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풀 비린내 사건 이후 글쓴이의 인식과 태도 변화 보세요. 풀 비린내 사건 충격. 글쓴이의 태도 변화. 자동차가 풀벌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고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자, 4번과 5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과 5번. 다 풀었어? 자,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의 정답은 4번. 퍼펙트합니다. 자, 넘겨요. 자, 그러면 자, 거기 1, 2, 3, 4, 5 한번 풀어보자. 1, 2, 3, 4, 5. 좋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3번. 자, 2번의 정답? 5번. 좋습니다. 3번에 3번. 3번. 자, 4번에 4번에 몇 번? 5번. 5번. 자, 5번에 3번. 잘했습니다. 자, 6, 7, 8, 9하고 자, 마무리 줄게요. 자, 봅니다. 자, 6번의 정답은 5번. 5번이고요. 자, 7번에 2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퍼펙트. 자, 뒤에 우리가 소단원 평가 숙제입니다. 숙제고 어디로 넣어죠? 대단원 평가는 아니지. 자, 쭉 넘기셔서 우리 거기 가자. 저기 어디야? 그 코끼리 아니 코끼리가 아니고 고래. 고래. 그리고 문법 그 중간고사 범위 다시 또 네. 저기 그 의문 변동? 그 의문 변동 우리가 이제 일부만 했었나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아니었지. 일부만 하지 않았었나? 국어만은 네. 국어만 그런 거 그거 뺐었나? 일부만 했었나? 그러면 국어만 부분 법칙 그거 빼고는 근데 아무튼 다 했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럼 중간고사 의문 변동까지 다 한다는 얘기야? 우선 시험 그냥 공부하라고 말했어. 그래? 네. 그거 한번 나중에 그 정확하게 한번 물어봐. 알겠지? 그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툭 던지면 안 되거든. 아이들이 힘들거든 그러면. 저기 범위를 딱 잡아줘야지. 그렇지. 자, 아무튼 그렇다. 자, 고래를 춤주 245.
요건 조금 시간 걸리니까 우리 저기 뒤로 쭉 넘겨보면 258페이지. 쓰면 그 하나. 승은이 글쎄 그래도 영상 찍는 거니까 그치? 자 이규보의 자 이욕설 자 요거 보고 잠깐 쉴게요. 자 갑니다. 이욕설 오른쪽에 이욕설이야. 자 설이야 설. 자 설은 고전 수필인데 설은 2단 구성이야. 2단 구성. 설은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경험 자 그리고 여기엔 성찰과 자 이에 대한 깨달음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2단 구성이에요. 이때 이 경험과 성찰은 자 유사한 내용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보통 이거 자, 요 관계는 유비추론입니다. 즉 유추의 관계이면서 자 인식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깨달음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 요거 적어놓으세요. 승은이 잠들었나? 잠들었으면 제 전화를 안 끊었지 않아요? 아니지. 자다가 그냥 딱 끊었을 수도 있지. 보통 우리가 알람 끄듯이. 나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행평가 기간이었다고? 아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거의 잠 못 잤을 거 아니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든 건 학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수행평가 때문에 힘든 거야. 저도 2시간. 그렇지. 진짜 학원 때문이 아니지 않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수행평가 때문에 애들이 힘들다고 봐. 그것이 계속 누적되는 거야. 계속 그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고. 근데 거기에 학원까지 가야 하니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학원이 힘든 게 아니라 참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물론 아이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는데. 자, 갈게요. 이옥설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행랑채가 낡고 떨어져 버틸 수 없게 된 게 3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해 빨리 책 봐. 너 뭐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쌤이 좀 잘생기긴 했지. 자식 반했구만. 자, 나는 마지못해서 이것들을 모두 수리했다. 그런데 그 중에 2칸 세모. 2칸 세모 쳐봐. 이제 느낌 오지? 자, 왜? 이제 구분시킬 거야. 2칸은 먼저 번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어도 내가 그것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그만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뤘다는 얘기야. 나머지 한 칸에다 역세모.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서 서둘러 자 기와를 갈았다. 역세모.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아래 석가래, 추녀, 기둥, 둘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만약에 얄팍하게 문제를 내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휘풀이로 낸 적이 있습니다. 석가래가 무엇인가? 그렇지. 석가래하고 들보를 바꿔. 그러니까 이렇게 낸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살펴봐야 돼. 알겠지? 아 정말 진짜 있어. 어쨌거나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넓게 그치? 넓게 공부해야 돼. 즉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 공부는 방어적으로 해야지. 자,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자 이런 것들이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 그래서 수리비 세모. 그러니까 2칸짜리인 거야. 그지? 수리비가 무척이나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아직 온전 역세모. 그래서 밑에 비용에다 X 치세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비교와 대조가 확실히 나오죠. 자, 그리고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나는 그것을 통해서 자 이제부터 성찰과 깨달음 밑에 유추적 적용이라고 조그맣게 보일 거야. 그지? 나는 그것을 통해서 자 형광펜 있니? 형광펜으로 발라. 사람의 몸 거기다 형광펜 발라. 사람의 몸. 그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즉 집을 바로 고치니까 돈이 많이 안 들었어.
그치? 자, 그런데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쓰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 또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입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니까 나라의 정치. 자, 거기다가 사회적이라고 쓰세요. 자, 그러니까 전체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적용이에요. 그렇죠? 정치까지 가는 거죠. 자, 개인적 경험에서 사회적 적용까지 갑니다. 어디 그러면 나라의 정치 형광펜 발라.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는 세모쳐.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 자, 관리죠. 탐욕이 있는 관리. 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오히려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급하게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행동을 조심히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경계가 바로 이제 조심이라는 뜻이야. 그치?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교훈성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치? 교훈성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더 알아보기. 뭐 참화설 하게 되면 이거 이제 말을 빌려탄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거 이제 하게 되면 잡을 거예요. 이욕설 거기 오른쪽 위에 거기 한번 봅시다. 저 위에 볼게요. 갈래는 설. 자, 고전수필이고요. 당연히 경험, 그리고 마지막에 교훈, 그리고 비유가 있습니다. 자,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는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했고, 집을 수리한 경험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 쳐.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와 정치의 방향 제시. 자, 그리고 3번 집수리 삶의 자세 정치 방향으로 해서 내용의 범주가 확장. 거기다 밑줄 쭉 치자.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